우선 등장인물부터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이 멀쑥한 친구의 이름은 동현, 영화의 주인공인 사총사 중에 한 명입니다.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순수한 면이 있죠. 그리고 여기 개성있게 생긴 친구의 이름은 석구, 역시 사총사 중에 한 명이며 힘이 넘치는 편이고 특정 단어를 들으며 고개가 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넌 여자 거 본 적 있어? 아니, 상민이는 보지 않았을까? 보지란 말만 들으면 자꾸 꼴려. 그런데 그때 몸매가 좋은 한 여성이 뛰어가고 한 학생이 넘어지는 척하며 그녀를 더듬습니다. 상민아, 넌 점점 연기가 느는구나. 요즘이면 쇠고랑 찼을 이 친구의 이름은 상민, 역시 사총사이고 호르몬에 미쳐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배경은 1988년도 용천중학교. 바로 다음 인물도 소개하겠습니다. 왠지 구한말에 자전거를 좋아하셨을 것 같은 이분은 구병철, 사총사의 담임 선생님이고 노총각이며 아이들을 사랑하는 열혈 교사입니다. 잠시 뒤 점심시간. 여전히 이들은 여자 생각뿐입니다. 여자 건 어떻게 생겼어? 여기 어깨에 힘 좀 들어간 친구는 영재, 역시 사총사 중 한 명이고 이들의 브레인입니다. 참고로 아버지의 성인 잡지가 보관된 창고 덕분에 친구들 사이에서는 뭐랄까 영웅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가르쳐 줄게.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어. 맛도 이런 맛일까? 거기에 양념까지 돼 있겠냐? 그런데 그때 왠지 껄렁해 보이는 친구가 다가옵니다. 아니 이 얼굴은 최소한 예비역은 되어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 예비역 같은 친구의 이름은 천수. 반에는 꼭 한 명씩 있다는 껄렁이 친구입니다. 매일같이 여자들과의 관계를 무용담처럼 늘어놓으며 으스대는 그런 친구입니다. 역시나 오늘도 천수는 무용담을 늘어놓는데요. 그리고 그걸 듣는 영재는 표정 관리를 못하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꼭 천수 같은 친구가 하나씩 있고 그걸 듣고 정신을 못 차리는 영재 같은 친구도 있었죠. 아니 근데 이 표정은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면서 내 등을 막 핥히는 거야. 핥힌 거 보여줄까? 알았어. 천수는 영광의 상처라도 되는 양 우통을 까고 아이들은 감정이입이라도 했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 이들은 애꿎은 철봉으로 외로움을 달랩니다. 느낌이 오냐?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 넌 어때? 말 시키지 마. 쌀 것 같아. 정말 이때는 뇌가 호르몬에 지배당하는 시기죠. 우리도 하자. 빠구리. 여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일요일에 롤라장 가서 꼬시면 되지. 난 그런 동물적인 섹스는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저건 인간적으로 보이냐? 결국 사총사는 여자를 찾기 위해 구한말 시절에 있었다 전해지는 롤러장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사총사는 과연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영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여자의 무리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죠. 알았어. 내가 꼬셔볼게. 같이 타실래요? 이렇게 이 소녀들과의 술자리가 시작되고 야, 니네들 이름은 뭐니? 별명은 대물이고 영재를 포함한 사총사는 천수가 알려준 저질 멘트를 스킬이랍시고 내뱉어대는데요. 별명은 야생마구. 이쪽은 그 와중에 야생말합니다. 별명은 북조기관차고. 이제 폭주기관차까지 나왔습니다. 난 석구야. 지석구. 별명은 병광색. 너네들 한번 줄라. 석구의 선 넘은 발언에 모두 놀라네요. 이거? 선을 넘어버린 석구는 이렇게 소주를 원샷해서 장렬하게 전사를 해버리고 니네들 우리 따먹으려고 왔지? 아니, 뭘 먹으려는 게 아니라 놀고 있네. 우리가 만약에 하자 그러면 아니 혹시 그러니까 대줄 거냐고? 그때 한 소녀가 면도칼을 꺼내드는데요. 그만 가자. 그래. 저흰 이만. 다음에 또 만나면. 거기 안 서? 촌만한 것들이. 앉아! 벗어. 안 들려? 옷 벗으라고. 결국 이렇게 과욕은 화를 부르고 말았습니다. 동작 봐라 동작. 빨리 벗고 끌어. 눈 감아.
자, 지금부터 각자 소리를 내는 거야. 우리 폭주기관차는 칙칙폭폭, 야생마는 히히힝.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 대물은 찍찍찍해. 아, 찍찍찍 괜찮다. 찍찍찍. 니네 만약 지대로 소리 안 내면 자지에 면도나 밝힐 줄 알아. 어? 알았지? 네. 찍찍찍. 눈 뜨면 면도날이야. 이렇게 헛된 욕망을 품었던 4명의 중생은 달밤에 마라톤 아닌 마라톤을 하게 됩니다. 다음날 여느 날과 같은 학교의 아침입니다. 그때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선생님. 이 아리따운 여성의 이름은 김유리. 병철의 교생 시절 제자였으며 병철을 짝사랑하죠. 그리고 교생 선생으로 이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잠시 뒤 아이들과 유리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고 역시나 남중생들답게 교생 선생님을 격하게 환영하죠. 이건 어딜 가나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 동현은 유리에게 한눈에 반합니다. 난생 처음 사랑이라는 감정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우리 반 교생이 되신 김유리다. 아니, 김유리 교생 선생님이시다. 자, 인사들 하고 앞으로 말 잘 듣도록. 유리는 순탄히 교생 생활을 마칠 수 있을까요? 얼마 뒤 이 세 친구가 모여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교생 선생님의 팬티를 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토론 중이었는데요. 이때 석구가 직접 보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불가능하다는 친구들의 말에도 아랑곳 않고 직접 보여주겠노라며 당당히 나서는데요. 잘 봐. 이렇게 바닥에 물을 뿌리고는 실수인 것 마냥 자연스럽게 미끄러집니다. 이렇게 맞고도 기분이 좋은가 보네요. 석구는 곧바로 유리에게 써먹기로 합니다. 하지만 유리를 짝사랑하던 동현은 이를 막으려 몸을 던져 뛰어드는데요. 너 거기서 뭐 하는 거니? 하지만 이렇게 오해만 사고 말았습니다. 팬티 소동이 있고 며칠 뒤 사총사는 영재 부모님의 창고로 왔습니다. 아버지가 숨겨놓은 양서를 보기 위해서였죠. 네 말대로 진짜 홍합처럼 생겼어. 그게 집어넣는 거구나. 이렇게 큰 젖은 아이들은 처음 접하는 신세계에 눈을 떼지 못하고 빠져들어갑니다. 특히 석구는 더 심취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라면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서 무언가 꼼지럭거리는데요. 또 여기라도 할래. 결국 아이들은 모두 라면을 하나씩 집어들고 이렇게 다 함께 행복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걸려. 아니 그런데 진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텐가를 하나... 저 때는 텐가가 없었네요.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100일장 날입니다. 유리가 조심스레 병철에게 다가갑니다. 이거 제가 만든 도시락인데요. 고맙다. 잘 먹을게. 공 선생, 도시락이 웬 편지? 선생님. 사랑 만들기 같이 가실 수 있어요? 선생님들 회식에 가야 될 것 같다. 좋은 사람 만나기 바란다. 유리의 짝사랑은 이렇게 허무하게 거부당했습니다. 병철을 향한 사랑은 이대로 끝나고 마는 걸까요? 그날 저녁 유리는 시련의 아픔을 술로 달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사총사가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동현의 고백을 위해 다 함께 이것으로 온 것이었죠. 동현은 어렵사리 용기를 내 유리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마음을 모두 이야기하죠. 하지만 유리는 술이 과했는지 쓰러져 버리고 아이들은 급한 대로 상민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여관으로 유리를 데리고 가기로 하는데요. 그러면 깨나지 않을까? 유리는 기절하듯이 이렇게 잠들었고 아이들은 그런 유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잠시 뒤 사총사는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씩 자리를 비워주기 시작하고 누워있는 유리를 보며 동현은 고민합니다. 손 내밀면 닿을 수 있는 유리를 만질 것인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을 것인가 말이죠. 만질 수도 있었고. 그렇게 한참이나 고민을 하던 동현은 이렇게 유리의 이불을 덮어주고 장미꽃을 놓아두고는 방을 나옵니다. 밖으로 나온 동현은 유리의 동료 교생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그렇게 동료 교생의 도움으로 유리가 떠나가고 동현은 유리가 가지고 있던 편지를 꺼내드는데요.
그 편지는 유리의 병철을 향한 러브레터였고 동현은 어린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은 동현은 곧장 유리의 집으로 내리는 비를 맞으며 미친 듯 달려갑니다. 그리고 불이 꺼진 창가를 바라보며 동현의 사랑도 이렇게 막을 내리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운동의 날이 되었습니다. 앞부분은 그냥 빨리 넘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감 선생님이 선생님들에게 쪽지를 한 장씩 나눠주며 소원을 적으라 하는데요. 학교의 전통이니 꼭 들어주겠다고 말이죠. 유리는 쪽지에 병철에게 좋은 사람 만나라는 마지막까지 병철을 생각하는 마음을 적습니다. 또 어쨌든 앞에 여러 경기들은 스킵하고 운동회의 꽃 개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주가 시작되었고 아니 잠깐 이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현은 주인공 버프로 이렇게 이깁니다. 동현은 개주 우승 덕에 쪽지를 읽게 되고 미리 준비해뒀던 쪽지를 몰래 꺼냅니다. 공병철 선생님, 김유리 교생 선생님께 진심을 말하세요. 병철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한참을 고민하고 유리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로 합니다. 유리야, 우리 결혼하자. 유리와 병철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서로를 안아주고 우리의 동현은 씁쓸하게 웃어 보이며 파도만 턴 몽점기를 떠나보냅니다. 아마도 동현의 그동안의 일들은 성장하는 계기가 됐지 않았을까요? 그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지난 한 시점, 한 여고의 교생 선생님이 오는 날입니다. 야, 그런데 학생들이 왠지 보통이 아닐 듯한데요. 교생 선생님이 고생을 많이 할 것만 같죠. 야, 교생 온다. 그렇게 등장한 교생은 성인이 된 석구, 유리의 학교로 교생 실습을 오게 된 것이었죠. 야, 여러분 만나게 해서 반가워요. 열심히 공부하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 예. 그게 영어로 뭐예요? that. 아니 영어 선생님 그것도 몰라? that. 여하튼 이 보름 동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잘 지냈으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좋겠고 여기 이거 마셔도 돼요? 선생님을 위해 저희가 조금씩 짰어요. 맛있네요. 교생 선생님, 노래 한 곡 해주시면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단다. 하나 해줘라. 석구는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급발진해서 전설의 명곡 새를 부르는데요. 나 완전히 세됐어. 누구세요? 새로운 교생인가 보지? 왜 그래? 어머, 춤을 너무 심하게 췄나 보지? 영화는 이렇게 체질이 바뀌지 않은 석구의 모습을 보여주며 막을 내립니다. 예전에 정말 재밌게 보았던 기억이 있어 이렇게 리뷰 영상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처음 보았을 때는 시대가 시대인지라 충격적이라고 생각했던 장면도 많았는데요. 세월이 변하며 저도 많이 변한 것인지 재밌게 리뷰 영상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티켓 파워가 상대적으로 약하던 이범수, 김선아 배우, 그리고 미성년자들이 주연을 맡기도 했고 소재가 마이너했음에도 준수한 성적으로 흥행에 성공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자극적일 수 있는 몽정기라는 주제를 학생들의 성장, 사춘기와 연결지으면서 메시지까지 전달한다는 점에서 아주 좋았습니다. 누구나 겪는 사춘기와 몽정기, 그리고 성장통을 유쾌하게 풀어낸 영화 몽정기 리뷰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은 셀프, 좋아요는 센스, 알람은 매너.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